상관입니다. 상관. 식신하고 같은, 그러니까 그룹이죠. 같은 그룹입니다. 상관. 상관. 일간이 생하는 오행의 다른 음양. 그렇죠? 일간이 생하는 음양의 오행의 다른 음양이에요. 역시나 식신처럼 생하는데 오행이 다른 것. 상관을 제가 말씀드린 가장 키포인트는 인간 혁명의 모든 것이다. 혁명.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혁명.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 그런 개념이죠. 이름을 바꾼다. 혁명. 이름을 바꾼다. 누구는 가죽을 바꾼다. 그렇게도 말을 하던데. 혁명, 이름을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왕이 그러니까 왕족 시대에는 왕의 이름을 바꾸는 형태.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반란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꾸는 것, 바꾸는데 그냥 대충 바꾸는 게 아니고 확 다 뜯어고치는 것. 이런 게 상관성이라고 합니다. 혁명성이라고 하죠. 상관을 생각하실 때는 항상 혁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혁명. 혁명은 누구를 위해서 하더라? 혁명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아랫사람. 사람. 아니면 약한 사람. 그렇죠? 혁명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반란, 변화죠. 그죠? 그래서 상관을 가지면 위는 어떻다? 다 뜯어고칠 대상, 주질 대상. 아래는 오히려 더 신경을 쓰는 형태, 더 잘해주는 형태. 이것도 상관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간 혁명의 모든 것이라는 이 혁명이란 단어 하나로 상관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상관의 기본적인 의미는 내 속의 것을 끄집어내는 식신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끄집어내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 식신과 내 속의 것을 끄집어내는 행동은 같이 한다. 다른 건 식신과 다른 거예요. 식신과 다른 건 그 나오는 게 혁명적이라는 거다. 나오는 게 혁명적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나오는 게 혁명적이라는 게 다른 겁니다. 뭐든 내 마음대로 이고 형식과 틀을 파괴하는 혁명성과 창조성이 상관이다. 혁명 또 창조가 또 상관이에요. 창조. 식신을 쓰는 사람과 상관을 쓰는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식신을 쓰는 사람은 상관을 쓰는 사람에 비해 엄청나게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식신이 더 보수적인 거고, 그러면 상관은 어떻다? 보수의 반대가 보통 진보라고 하는데, 그죠? 진보, 개혁, 그죠? 그러니까 상관은 진보 개혁에 더 가깝고 식신은 보수에 가깝다. 식신을 설명할 때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보수적이라는 건 변화를 대하는 자세인데, 변화를 대하는 자세가 식신은 관을 자극해서 살리기도 하지만 상관은 관을 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상관이란 말에 원래 그러니까 자체 한자어가 뭐냐면 상은 상하게 할 상이고 관은 관자예요. 그러니까 관을 상하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식신은 관을 자극해서 식신하고 관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상관은 관을 오히려 깨버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은 기본적인 관인데, 그러니까 형식, 그죠? 그 다음에 규율, 기존의 형식이나 규율 같은 걸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 형태, 혁명적인 걸 원하는 형태. 그래서 상관이 관을 깬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상관이 오면 파관운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파관운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천재나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능이 특출한 사람, 인기응변이 뛰어난 사람, 센스가 뛰어난 사람, 혁신적인 전문 경영인, 강력한 화술의 소유자 등 상관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관료, 고리타분함에 의해
매몰당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런 사람들은 현대에 곽강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 관이 강한 조직이나 관료가 강한 조직에 가면 아니면 아주 고리타분한 사회에서는 어떻다? 매몰당했다. 지금까지 매몰당해. 과거에 당연히 매몰됐겠죠. 상관이 관을 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관이 관을 깬다고 상관이 안 좋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상관이 관을 깨는 게 아니라 상관을 관이 무서워해서 미리 사전에 밟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상관을 설명할 때 예전에 과거의 책들 같은 거 막 보면은 조선시대 같을 때 보면은 왕자 중에 상관이 강한 왕자가 태어나면 저 명나라 이런 데로 보내버린다고 해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혁명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조선시대라는 게 세자만 왕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다 이런 개념이죠. 별거 아닌 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상관성이 뛰어난 왕자가 태어나면 같이 이게 궁에 있으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해가지고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왕자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름하여 그거죠. 왕자를 보내놓으면 전쟁을 못한다 이런 개념이 그죠. 침략을 못한다. 그러니까 말 잘 듣는다 이런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버렸다는 거죠. 상관이 강하면은 아예 배척하는 형태로, 그렇죠? 미리 밟아버리는 형태로. 그래서 상관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상관이라서 안 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관이. 그렇죠? 그래서 상관은 관을 깨는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관에 배척된 개념이다. 왜냐? 혁신적이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상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이 강한 학교, 회사, 단체 등에서 상관들이 무시받고 천대받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래요. 관찰해 보시면 관은 상관에게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널 밟아버리겠어. 상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상관이 강한 사람들한테 관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널 밟아버리겠다고 하고, 상관은 어떻게 한다? 밟아라. 고리타분한 너를 따를 수는 없다. 그래서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취직을 했어요. 취직하면 회사가 뭐다? 관이죠. 회사에서 자꾸 그냥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회사 법규대로 해. 회사 법칙대로 하면 어떻다? 그만두고 나와버린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막 상관이 있는 애들을 괴롭히면 어떻게 한다? 그냥 자퇴하고 나와버리죠. 이런 형태로. 그죠? 이 결과. 그래서 상관은 발표도 고리타분한 너를 따를 수는 없다. 관을 따를 수는 없다 하고 버티는 형국이다. 그 결과는 어떨까? 점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점차 사회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현대사회가 그렇죠.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집단보다는 개인이 중요해져 간다. 그죠?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죠. 지금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출근 안 하는 직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전에 출근 안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죠? 재택근무해도 상관없다 이런 직장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개인이 더 중요해져 가는 거죠. 결국은 상관이 이길 것이고, 그죠? 시대가 변하면서 상관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혁명성으로 인해, 상관의 혁명성으로 인해 개개인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할 것이다. 자율성을 주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관다의 인생들은 혼란스럽겠지만 말이다. 실제 관을 아직 안 배우셨는데, 관이 많은 걸, 정관, 편관을 많은 걸 많다고 관다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 관다들은 사실은 자율성을 주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율성을 주면 거기에 따라 더 발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관과 상관은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누가 이길 것이다? 상관이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 현대사회는 어떻다? 상관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관의 시대가.
상관은 남자에게 이거 뭐 볼 필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상관은 잘 안 되는 곳, 잘 안 되는 곳, 망한 곳을 일으키는 힘을 가졌다. 그러니까 혁명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상관을 가진 사람은 그 힘이 혁명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상관을 가지면 망한 자리에서 흥한다 이런 말을 해요. 문제는 이제 상관의 문제도 있죠. 상관의 문제는 뭐냐면은 잘 되는 곳에서도 혁명을 하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자기 특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그냥 놔둬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에서도 뭘 하려고 한다? 혁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어떤 글로벌 기업이 하나 있어요. 잘 돼요. 회사도 잘 돌아오고 막 하는데 상관을 가진 사람이 노조의 실권을 잡아버리면 어떡하? 뭔가 새로운 요구.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다 만족했는데 새로운 요구, 과한 요구, 혁명적인 요구를 해요. 그럼 어떡한다? 혁명적인 요구를 하면 회사가 흔들리겠죠. 그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잘 되는 곳에 혁명을 하려는, 잘 되는 곳에 가도 혁명하려고 해요. 상관을 가진 사람. 이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로 흥하고 있는 것을 깨기도 한다. 망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뭐 물론 당하는 노조나 노동자들도 분명히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귀족 노조 소리를 듣는 곳이나 뭐 그쪽도 사실은 뭐 들여다보면 하는 일마다 다 다르겠죠. 하는 일마다 다 다른데 그다음에 아주 잘 나가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좀 이게 그 회사도 잘 나가고 직원들도 잘 되고 이걸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노조원 중에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혁명성이 뛰어난 분들이 탁 가버리면 다 흔들어 놔요. 이런 경우가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특히나 한국의 현재는 아주 안정화되어 있죠. 아주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런 게 보이고요. 이거는 한국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보여요. 미국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회사가 밑에 노조가 한번 잘못 들어서면 흔들려 버리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회사 팔아버려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어떤 노조분을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관이 가진 특성이 이렇다. 그러니까 내가 상관을 가졌다면 이 생각도 분명히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슬쳐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현재 자리가 잘 되고 있는 걸 망하게 하는 건 아닌가. 이것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보기에 따라서 한쪽은 핍박받고 있고 한쪽은 무조건 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형태라면 그거는 상관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혁명성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평생 가는 조직은 없죠. 잘 되는 조직은 없죠. 그러면은 그 조직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때쯤에는 또 상관을 가진 혁명성을 가진 사람이 그 조직을 제대로 이렇게 세울 수는 있겠지만 정말 잘 돌아가는 조직에는 상관을 가진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제 상관이 강한 사람은 프리스타일 직업이 어울린다. 프리스타일 독특함으로 인한 시선을 끄는 능력이 있어서 인기의 시대인 현대사회에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진다. 실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주로 IT 기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신생 기업들이죠. 정말 이런 상관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조직, 이들로 인해 가지고 흥한 조직을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유튜브나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생의 인물들은 대부분 상관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사주에 보면 상관을 강하게 쓰고 있습니다. 말 좀 한다. 글 좀 쓴다. 춤 좀 춘다. 그죠?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혁명적인 거. 노래 좀 부른다. 연기 좀 한다 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은 대부분 상관을 쓰고 있다. 이건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죠? 누구 사주 이렇게 치면 요즘 다 나오잖아요. 이제 보시면 뭘 쓴다? 상관을 쓰더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것을 발산하기에 신선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관은 새로움이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A라는 뭔가 뭐 노래나 연기나 아니면 어떤 뭐 작품 활동이나 뭐 발표하는 거나 이런 게 막 있는데 상관을 가진 사람이 하면 어떻다? 내가 A에서 생각하고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의 뭔가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다? 신선한 느낌을 받는다. 인기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기인자가. 그렇습니다. 예전엔 이들이 독설가에 머물렀었지만 그 상관을 가지면 비판을 잘하거든요. 독설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채널이 다양해졌죠. TV 채널만 다양해진 게 아니고 플러스해서 유튜브 채널이 수없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들이 돈을 버는데 그죠? 돈을 버는 게 뭐냐면 이들의 표현이 대중에게 먹히기 시작하는 거지. 예전에는 다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소수만 만족시키더라도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들 상관성이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까고 그죠? 기존의 것은 까고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약자의 사람들을 위하는 성향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관성은 약자를 위하는 성향을 가진 게 상관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 서기에 대중적 인기가 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죠? 현대사회는 뭘로 먹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기가 먹고 산다. 인기가. 제가 원샷 원킬이라는 책에 이 인기가 먹고 사는 시대라고 적어놨더니 이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거 처음에는 그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거의 마지막 쯤에 있어서. 그런데 이 인기의 인자 자체를 사주명리학 해석에서 전혀 안 넣고 하시다가 이 부분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인기라는 인자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사주 해석이 아주 원활하게 되는 걸 보고 사주에서 인기라는 부분을 분명히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소리를 제가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인기라는 거 인기가 어떤 기운보다 뭐 신의 기운 무슨 기운보다 가장 큰 게 뭐다? 인기다. 인기가 있으면 어떻다? 먹히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되는 거죠. 인기. 이 부분. 근데 상관은 인기 인자를 기본적으로 품고 있다. 왜냐? 약자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약자의 편에 서기 때문에 상관성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이제 사주에 상관이 과다하면이에요. 과다는 무조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허영심이 강하다. 허영심이 강하다.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밀을 잘 지키기 힘들다. 상관성. 여기저기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밝히고 다니며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세뇌시키려고 한다. 이게 너무 강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반항적인 기질이 강하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문제죠. 무조건 반항해버리니까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안정된 조직을 깨는 것도 상관이 이렇게 과다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지만 베풀고 난 후에는 생색 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감을 산다. 그렇죠? 생색도 내요. 강할 때는 구속받기 싫어하고 자유롭고 싶어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몰입해서 살아간다. 너무 몰입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관과다는 저런 특성, 이제는 상관이 사주에 있으면입니다. 천간에 있으면 무형의 상관이라 교육, 종교, 창작, 예술 분야에 관여하며, 지지에 있으면 상관이 유형의 상관이라 키움 분야로 흔하지 않은 그러니까 식신하고 차이 내는 거죠. 키움 분야라는 건 같은데 상관이 있으면 어떻다? 흔하지 않은 걸 키워요. 그러니까 식신 있는 사람이 소를 키우면 상관 있는 사람은 사슴을 키우고 이런 식이에요. 특이한 걸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저 상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자연 문제, 사회 문제까지 되고 있는 자연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이런 거 주로 얘들이 상관성 이게 특이한 동물을 가져오다 보니까 베스 이런 거 아마 상관 가진 사람이 들고 왔을 거예요. 특이한 거 키우려고. 뭐 뉴트리아 이런 거 뉴트리아 맞습니까? 이상한 거. 이상한 동물들을 막 가져온 거. 미국의 상관성 가진 사람들도 아시아의 가물치를 가져다가 지금 미국 강에 가물치들이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서 난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황소개구리 이런 것도 상관 가진 사람이 들고 왔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외래종들, 각종 외래종들. 이 흔하지 않은 동물, 식물들을 가져와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상관 가진 사람의 특징이는. 이제 또 상관을 가진 사람은 간식류 중심. 식신 가진 사람은 주식류라고 했죠. 주식. 그러니까 밥 되는 거. 상관은 케이크, 아이스크림, 캔디. 이게 전부 다 그거죠. 요식업 등, 간식류 중심의 요식업 등의 특이한 것에 관심이 많게 된다. 그래서 상관성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저런 걸 먹는 거예요. 팔아도 저런 걸 판다는 겁니다. 상관은 움직임 없이 생각만 하고 움직이더라도 최단 시간만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이라 제일 편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편하다는 개념은 그러니까 실속, 행동에 있어서 실속 이렇게 따지십니다. 최단 시간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게 편하게 삽니다. 이제 연주에 있을 때예요.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집안은 이미 가세가 기운 경우가 많다. 문화 예술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월주에 있을 때요. 상관이 월주에 있을 때 아주 강한 능력 인자를 가진 사람이고 식신하고 비슷하죠. 스마트하기 때문에 뭘 해도 남보다 앞서게 된다. 하지만 상관은 불복종 인자로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힘들기에 능력을 발휘한 데 비해 대우는 받지 못하게 된다. 이게 식신하고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죠?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곳에서 편하게 대승한다. 그러니까 상관을 가지면 사실은 독립을 시켜야 되고 뭔가 고리타분한 조직이 남겨두면 힘듭니다. 특히나 월에 있을 때가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 그죠? 대학 시절, 그 다음에 첫 입사 이럴 때 상관을 가졌다면 아주 보편적인 조직에 집어넣어 버리면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대우도 못 받게 되고요. 이제 월지에 있을 때입니다. 행동인자로 있을 때 능력 있고 모든 게 가능하다. 이렇다는 말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른다는 의미로 되므로 대인관계나 관생활에서 내 추종자들의 도움이 아니라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이게 추종자라는 게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챙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싸긴 선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든 식신이든 월지에 있다면 어쨌든 능력인자이긴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능력인자이긴 하다. 하지만 대중적인 지지는 누가 받더라? 식신이 받더라. 상관은 오히려 배척을 받더라. 그래서 한 만큼 얻어먹을 좁더라. 이게 상관성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안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능력만 있어도 먹고 사는 거죠. 현대사회는. 이제 일지에 있을 때예요. 너무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이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게 된다. 자기도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분 되게 많습니다. 제대로 돈을 벌려면 한마디로 설명 가능한 일. 일지상관이 돈을 벌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설명 가능한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 가능한, 회사 다녀요. 한마디로 설명 가능하잖아요. 계속 다닐 수만 있다면 상관성을 가지면 뭐다? 돈 번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한마디로 설명이 되죠. 그런데 보통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요즘 뭐해? 하면, 프로그램 짜는데, 무슨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무슨 게임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걸 한다. 이러지. 그렇게 하면 돈을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상관을 가진 사람이 안 그래도 혁명적인데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직업을 가져버리면 대부분 돈이 안 돼요. 물론 이걸 꾸준히 하면 나중에 돈은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3, 40대까지 돈을 못 봅니다, 대부분. 그래서 상관성을 가지면 공무원 해라,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도 말을 해요. 버티면 돈 된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정말 할 게 없다면 그만큼 하고 싶은 건 많고 한마디로 설명 가능하지 않은 아주 많은 일을 하지만 실제로 어떻다? 매월 현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상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월급 루팡하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싶다면. 아니면 어떻다? 돈을 못 번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창조력이 뛰어나고 재물운도 뛰어나다. 있으면 뭐해? 그런데. 그죠? 이게 잡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주입니다. 시주. 말년까지 상관성이 강하다는 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는 얘기와 자식운이 약하다는 의미다. 나이 들어서도 튀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일은 톡톡 튀는 일이다. 건강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하고 생각이 너무 많고 치우쳐 내질환의 가능성도 상주한다. 그러니까 말년에 상관이 있다면 말년에도 원래 말년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사회에 자리 잡고 쉬어야 되는데 그때도 새로움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식운이 약하다는 의미다. 사실은 말년에 자식운에는 뭐도 포함됩니까? 내가 자식한테 받는 것도 포함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주는 것도 당연히 포함돼요. 주는 것도. 줘서 받아야 되니까, 자식한테는. 그러면 상관을 가지면 어떻더라? 다른 상관성을 쓴다고 돈을 못 벌거나, 상관성을 쓰기 위해서 다른 데 돈을 쓰기 때문에, 여기 다른 데 쓰는 데는 뭐도 포함된다? 기부나 봉사까지 포함됩니다. 상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한테 못 받는다 개념이 되고, 자식한테 제대로 못 준다는 개념도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운이 약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도 튀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튀는 일이다. 톡톡 튀는 일이다. 특이한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상관도 바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고 아까 앞에 식신도 피곤하다고 했는데 상관은 사실은 머리 쓰는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안 피곤하지만 상관이 연에 있다면 몸 쓰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몸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그런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관리하며 살아야 되고 또 생각이 너무 많으면 또 뇌질환, 너무 생각이 많으면 뇌질환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시주에 있을 때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월일시가 있을 때 뭐 년에 있으면 천재, 방황 이런 거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대로 적용해도 사실은 어떻다? 만세를 보고 이대로 적용해도 적용은 돼요. 적용은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 내용을 머리에 집어넣고 말을 하면 더 디테일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주에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없는 거다. 그 상관없다고 뭐가 뭐 잘못되고 하진 않아요. 있으면 혁명적이지만 혁명을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움이 없어서 멋을 낸다고 냈는데 저거 뭐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혁신적인 걸, 혁명적인 걸 하긴 힘들다는 의미예요. 스마트하다는 소리하고는 먼 삶을 살게 된다. 예, 그렇고 이제 상관이 운에서 올 때 이게 대운, 세운, 어른인데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상관에 대해서도 지금 사주 강의 리뉴얼을 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관도 사실은 몇 가지가 있더라?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둘. 그죠? 십신이 220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각 인자별로 22개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지별로 작용력이 어떻더라? 다 다르더라. 이 부분을 하나하나 처음에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아예 접근조차 하기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익혔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다?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간지별로 구분해서 그 상관의 작용력을 이해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220가지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디테일한 해석이 가능해지시는 거죠. 상관 일간이 생하는 오행의 다른 음양 상관은 인간혁명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혁명의
모든 것. 인간 혁명의 모든 것. 이게 제가 상관 역시도 식신상관은 뭐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있는 분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의지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보통 이런 걸 보통 사명이라고 하는데 자식을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자식을 낳았으면 어떡하? 길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자식 사랑을 내리 사랑이라고 하는데 자식 사랑은 모든 동물들이 다 똑같잖아요. 요즘 안 그런 인간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하도 변태적인 인간들이 많아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너무 어떻다? 기른다. 그죠?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몸이 부서져고, 그죠? 내가 굶어 죽어도 자식은 먹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키웠고, 우리도 우리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 그런데, 상관 자체만 보면 어떻다? 인간 혁명의 모든 것이다. 인간 혁명의 모든 것이다. 그 혁명이라는 게 그 이름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바꾼다. 그죠? 이름을 체인지한다. 이름을 체인지한다는 건데, 사실 혁명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다? 왕권 시대에 왕의 이름을 바꾼다. 그죠? 이 왕의 성을 바꾼다. 그게 혁명이거든요. 또 혁명을 어디서 써먹냐면, 이게 보통 독수리 예를 많이 드시는데, 독수리들이 실제로 그런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를 들 때, 예전에 성공학 강사들이 예를 들 때,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아는데, 보통 보면 예를 들 때 옛날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독수리들이 이제 부리도 뭉퉁해지고, 깃털도 아주 무거워지고 이러면은 바위산으로 가가지고, 지가 지부리를 부숴버리고, 지가 깃털을 다 물어뜯고, 그러면은 이제 새 깃털이 돋아나고, 새 부리가 돋아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맞이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렇지 않다고 드러났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혁명을 설명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혁명은 뭐냐면, 자기 가죽을 다 뜯어내고, 새 가죽이 나게, 완전히 변하는 걸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 생활이 혁명이에요, 생활이. 상관을 쓰는 사람은 그렇고, 강하게 쓰는 사람은 강할수록 그런 인자가 강한 거죠.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관은 일단 식신하고 같기 때문에 기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내 속의 걸 끄집어내는 게 식신이다. 그런데, 그 끄집어내는 인자 자체가 식신은 안정적인 것만 나온다고 했죠. 안정적인 것만 나오는데, 상관은 어떻다? 혁명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혁명적인 게. 그래서, 이 혁명적인 게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나가 있으면, 보통은, 식신은 뭐냐면, 이게 기본적인 사회의 레벨, 어떤 레벨이 있어요, 이렇게. 자가 있으면, 식신을 가졌다면, 이 레벨만큼의 레벨에 맞춰요. 내가 갖고 노는 걸 맞춥니다. 상관을 가졌으면, 이렇게 되거나, 이게 상관. 그러니까, 기존의 틀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아주 다양합니다. 모든 인자가, 그러니까 식신이 강해도 멋대로 살고, 상관이 강해도 멋대로 살고, 비견이 강해도 멋대로 살고, 그 다음에 급제가 강해도 멋대로 사는데, 상관이 강해서 멋대로 사는 거는 그 멋대로 사는 결과 자체가 어떻더라? 사회적인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 기본적인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걸 혁명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르기 때문에 뭐다? 창조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상관이 없는 분들이 나는 창조적이다. 새로운 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식신을 쓰시거나 재를 쓰시는 분들이 아니면 관을 써서 관의 변용이 가능하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관 쓰는 사람들이 새롭다는 의미는 좀 더 마음에 든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관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거기 맞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춘다는 의미죠. 맞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잘 맞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관을 쓰시는 분들이 새롭다, 창조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더 잘 맞다. 사회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나 좀 더 잘 맞다는 의미고요. 식신을 쓰는 사람들이 새롭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좀 더 완전하다. 다른 안전하다는 개념인데 좀 더 완전하다, 좀 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제품에 가까운, 크게 불편하지 않은 뭔가 만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면 재를 쓰는 사람들이 창조적이면 빠르다예요. 빠르다. 새롭다, 빠르다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게 그러니까 빨리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창조와 진짜 상관을 쓰는 사람이 말하는 창조는 전혀 다릅니다. 상관을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창조라는 말을 붙일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한국에서 그래도 기술적으로 제일 앞서가고 뭔가를 제일 먼저 하는 기업이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인데, 그쪽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대부분 요거예요, 요거.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으면 거기서 새로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개선된 형태. 우리나라는 뭐 특허가 있고 실용신안이 있으면 실용신안적인 형태를 하는 건데, 상관은 뭐다? 발명이라는 거, 발명. 그죠? 발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고요. 요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 식신은 관을 자극해서 관을 살리기도 하지만, 여기 뭐 비겁이 있고 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가 있고 관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 식신상관은 관을 극하는 거라서 사실은 깬다는 개념이 있지만 극은 자극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극해서 더 잘하게 한다. 그러니까 관이 나를 극한다는 의미는, 관은 뭐다? 관은 학교잖아요. 학교고 어떤 부모고 규율이고, 그러면 어떤 틀에 딱딱 맞춰서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관이라는 거죠. 그런 틀이 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식신이, 그러니까 관이 나를 극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식신이 관을 극한다는 의미는 관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식신은 몸의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움직임, 그죠? 더 잘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관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식신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상관은 어떻더라? 이걸 깨버립니다. 상관은 관을 깬다고요. 그래서 상관이에요, 그죠? 깨는데, 그래서 이걸 뭐 상관 운이 오면 파관운이라, 관을 깨는 운이기 때문에 파관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상관이 가진 사람들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위는 다 싫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위는 다 싫어. 내 위로 오면. 내가 지금 말단사원으로 갔잖아요? 말단사원으로 가면 내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위에, 바로 위에 직급 선배도 돼가지고 다 싫은 거예요. 그죠? 내가 부장 정도 되면 부장 위에 이사 있고 사장으로 다 싫은 거예요. 그 밑은 잘 챙깁니다. 상관은 내리사람입니다. 내리사람. 밑은 잘 챙겨요. 밑은 잘 챙기는데 위는 어다? 무조건 까고봅니다. 위는. 이게 상관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상관이 된 이유가 이 책 292페이지 중간 부분에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천재나 그까지는 아니라도 재능이 특출한 사람, 임기응변이 뛰어난 사람, 센스가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혁신적인 전문 경영인, 강력한 화술의 소유자 등의 상관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관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죠?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죠, 얘들이. 상관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관료, 고리 타고남에 의해 매몰당해 살았다. 매몰당해왔다. 그러니까 이런 상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오면 위에 관이라는 게 기존의 시스템이죠. 시스템. 아직 관을 안 배웠었는데, 기존의 어떤 시스템 틀, 그러니까 그게 회사고, 조직이고, 그죠? 아니면 가정도 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갖추어진 단체나 이런 데서는 상관성이 가진 애들이 오면 이게 깨질까 봐서 미리 밟아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상관을 밟아버려요. 쟤는 우리 조직을 흔들 수 있는 애야. 그래서 미리 밟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대사 보면. 그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쓰죠. 그러니까 톡톡 튀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 관료, 고리타분에 의해 매몰당해 왔다. 상관성은. 그러니까 상관이 관을 떼는 게 아니라 관이 무서워해서 미리 바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뭐 학교 같은 데서 상관을 무시하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깨질까봐. 그러니까 변화가 싫어서 상관은 아주 강력한 변화, 완전 새로움인데 그런 게 싫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미리 밟아버리는 게 상관의 작용이고요. 사실은 이게 그거죠. 예전에 조선시대도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자 중에서 상관이 강한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귀향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너무 강하면 죽여버리거나 이랬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딥니까? 조선시대에는 역관들이 있었죠. 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죠?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왕자가 태어날 시간에 앞에 딱 서가지고, 딱, 응애! 소리 나면은 사주 딱 풀고, 상관이 강하다! 이러면은 왕한테 보고를 하겠죠. 이제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날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 밑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있죠. 관은 상관에게 나를 따르지 않으면 밟아버리겠다고 하고 상관은 밟아라. 밟혀도 고리타분한 관을 따를 수는 없다. 관을 따를 수 없다. 상관은 뭐다? 지멋대로 살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현대는 어떤 사회다? 개인주의. 아주 강한 개인주의가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개인주의가 되고 있죠. 이제 뭐 회사도 시간제 근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재택근무 같은 거, 이런 거 하라 했는데 기업들이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다? 원래 하라고 한 걸 했기 때문에 정착되겠죠. 더 잘 정착되겠죠. 그죠? 그러면 개인주의가 이제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게, 그 다음에 분명히 지금은 이런 말 많죠. 퇴근하고 나도 직장에서 카톡이 오며 일을 하기 때문에 카톡 노예가 돼 있다. 직장인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맞겠죠, 뭐. 이제 몇몇 회사들만 암암리에 카톡 노예들이 존재했는데,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이게 표면상 드러났잖아요. 그죠?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카톡으로 못하게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카톡 금지법. 카톡으로 업무용 지시를 하지 말게 하는. 그리고 만약에 업무용 지시를 하려면 전용 메신저를 쓰거나 전용 프로그램을 쓰게 해서 그 전용 프로그램이 켜져야만 그쪽으로 오는 것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이런 재택근무법 같은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변화를 보셔야 돼요. 변화를 보시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제 사주 이 감정에도 그런 부분을 또 넣어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이런 걸 항상 주시하셔야 됩니다. 사주를 본다는 거는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주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 맞춰서 뭔가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상담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기업을 제 강의 듣고 기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업을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나 기존에 지금 업을 하시면서도 제가 이를 듣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거잖아요. 일단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사주가 나의 첫 직장이거나 첫은 아니라도 첫 제대로 된 직장이거나 이렇다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뭐가 떨어질 것이다? 사회 감각이 떨어질 것이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 그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 의해서 간접 경험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회 경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 하시던 분들은 학생들 자주 봐주고 선생님 자주 봐주고 의사 하시던 분들은 의사들 자주 봐주고 이런 게 제일 나을 것이다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계를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이 십신
간지를 그 업계에 맞게 가장 잘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출신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서 일해보세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해보세요. 뭐, 낮에는 내가 뭐 남 자주 봐주고, 그 다음에 예약 없을 때나 하나 배워가지고, 알바를 하든지 해서 그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고 상담을 해주세요. 물론 아주 고급 분야는 잘 못하시겠죠. 아주 고급 분야는. 그러면 뭐 지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대형 로펌, 변호사 사주로 하는 대형 로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모르는 사람이 대형 로펌의 사주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기업의 구조조정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 구조조정실 사주를 봐줄 수 있겠어요? 그죠? 대기업의 뭐 상무, 사장 이런 사람 인사 시스템이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 사주를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하든지 그런 분들이 오면 사실은 봐주면 안 돼요. 제대로 음적인 판단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 현대사회에서 사주를 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맞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도 상담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 같은 거 모르는 분야는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새끼 변호사들을 그러니까 처음에 신참 변호사들이죠. 그런 분들을 키워서 저는 그런 케이스죠. 그죠? 저는 예전부터 아들인 분들이 커서 올라간 케이스. 아니면 아예 그런 시스템도 없는 회사나 그런 분들, 아니면 자기들이 시스템 다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그죠? 예전에 다른 도사 소리 듣는 분들의 고객이 저한테 올 경우는 자기 거 다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모르는 분야는 사실은 상담해 주시면 안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상담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간접 경험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알바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런 간접 경험을 해서 사주를 봐주셔야죠. 저는 상관을 가진 분들이 이런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상관을 가진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자기의 상관성을 드러내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워지겠죠. 그렇죠?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면 어차피 지구도 계속 도는 거고, 그죠? 지구도 태양 주변 계속 도는 거고, 태양도 큰 은하계를 돌고 있는 거고, 그죠? 그 안에 사람들 계속 도는 거고,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거니까, 변화가 유리하다, 변화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그죠? 행동하는 게 유리하다, 행동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당연히 행동하는 게 유리합니다. 진화설도 용불용설이죠, 그죠? 뭔가 써야지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변화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뭐다? 상관이다. 그래서 이런 새로움을 가진 상관들이 사회에서 많이 활동하면 사회가 더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가 비견급제 쪽에서 서양 사람들이 의외로 자존감이 낮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서양 사람들은 또 뭐도 낮냐면 상관의 활용도도 낮습니다. 상관의 활용도가 낮아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서양 사람들은 지 멋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워낙 인구가 많은 중에서 하나가 튀어져 나오고 시장이 워낙 큰 중에서 그쪽이 그러니까 금융이나 이런 게 특히 주식 쪽이 미국이나 이런 데 몰려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큰 게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걔들이 가진 어떤 상관성이나 이런 능력들은 되게 미비해요. 실제로 보면 되게 미비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나 요즘 포틀랜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스타트업들 상담해주고 하면 실제 거기 있는 인도 애들이나 중국 애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한국 애들이나 해야 되겠네. 다 애들 했으니까 평등하게 일단 한국 애들이나 죄송합니다 애들이라고 해서 듣고 계신 분 계실 텐데 서양 애들이라서 같이 맞춘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일단 애들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나 훨씬 좋네요 듣기가. 일단 그 사람들 자체가 보수 진보로도 할 때 진보적이고 행동도 가장 잘할 것 같고 많이 할 것 같고 막 그런 사람이 백인이 아니고
백인이 아니고 오히려 아시아 사람, 아시아인들이 훨씬 더 활발해요, 움직임 자체가. 신기하게도. 뭐 예전에 저희 뭐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그러니까 외국인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제 친구 외국인 친구들이나 보면은 처음에 걔들을 봤을 때는 아 얘들은 정말 자유롭구나 이런 거죠. 뭐 그 제가 막 모임을 호프 있잖아요. 옛날에 호프 맥주 사랑 마시는 호프 거기서 그 막 모임하는데 그 외국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하면 적어도 밤에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놀러 온다고 오라고 하면은 물으면 밥을 먹으냐면 밥을 안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호프 같은 데는 사실은 밥 될 게 없잖아요. 어떤 데 가면은 무슨 볶음밥 같은 것도 있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런 게 없었는데 얘가 와 하더니 지는 그 감자튀김 시켜달래요. 우리 감자튀김 있잖아요. 냉동 감자튀긴 거. 그걸 밥이라고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이라고 먹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한 11월 달 정도 됐는데 반바지 입고 왔어요. 반바지. 위에는 좀 긴 티, 흘렁한 티 입고 오고. 그리고 뭐 얘는 문신을 안 했는데 얘 친구들 보면 문신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이상한 그러니까 회사 나갈 때는 그런 거 안 하는데 팔찌, 목걸이 이런 것도 굵다란 거 이런 거 하고 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걔들이 그런 형색이나 하는 짓을 보면 새롭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걔들이 엄청나게 새롭고 뭔가 되게 자기 개성 표현이 강하고 이럴 것 같은데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서양 애들이. 그런데 아시아 애들은 지멋대로 해요. 특히 동남아 친구들 보면 얘들은 그러니까 한국의 동남아 노동자분들이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 관리하다 보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쁜 사람, 한국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막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잘 해주려고 해도 그렇게 참 잡기가 힘들대요. 아시아 사람들이 어떻다? 훨씬 더 이게 상관성이 뛰어나고 비겁을 훨씬 더 잘 쓰고 이렇다는 거죠. 예, 훨씬 더 잘 쓰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새로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가지는 새로움이라는 게 새로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재창조예요, 재창조. 리메이크죠.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사실은 리메이크 한 거죠. 기존에 다른 인자, 그러니까 남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겁니다. 그거 보면은 이게 뭐죠? 젓는 거. 하여튼 하버드 대생들 이건데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 하는 하버드생들 일단 그쪽에서 만들어 달라는 걸 아이디어 좋네 해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소송도 당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스타그램도 그 앞에 있던 다른 것들을 갖다 쓴 거예요. 차용해서 쓴 겁니다. 핀터레스트인가? 그게 문제인지 인스타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걔들은 그런 걸 잘해요. 에디슨도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고 남이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살짝 고쳐서 그게 재창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런 걸로 재를 만드는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나지만 진짜 새로운 거는 오히려 아시아 쪽이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 시국이나 이럴 때 중국이 제대로 대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대처는 탁월하죠, 지금. 그렇죠. 한국의 대처는 탁월하죠. 그런 면에서는 또 한국인들이 그런 빠른 면에서는 탁월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한국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이제 관이나 재적인 능력을 조금만 더 쓰시면 상관성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더 잘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진짜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결국 상관이 이길 것이고 관과의 전쟁에서 상관이 이길 것이고 그들의 혁명성으로 인해 개개인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성을 주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관자들의 인생은 혼란스럽겠지만 여기서 제가 관 많은 분들 살짝 깠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관이 많으신 분들은 시켜야 뭘 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하는 상관하고는 정반대편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적어놓은 겁니다. 관다분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상관은 남자에게 장인, 처가식구, 조모, 외손자, 여자에게는 딸, 아들, 조모, 뭐 이런 거는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세요. 사실은 그냥 상관 자식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상관이 잘 안 되는 곳, 망한 곳을 일으키는 힘을 가졌다. 이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힘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괜찮은데, 상관의 문제는 뭐다? 상관의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에 들어오면 상관이 관을 깨려고 하기 때문에 관이 마른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상관이 관을 만든 경우나 아니면 그냥 들어올 수도 있죠. 모르고 받을 수도 있죠. 들어온 경우, 그죠? 그리고 뭐 꽂힌 경우도 있겠죠. 상관을 가지고 꽂힐 수도 있겠습니까? 꽂힌 경우, 그죠? 낙하산처럼 꽂혔을 때는 상관들이 어떻게 하더라? 관을 깨더라. 그러니까 이제 잘 돌아가는 회사가 상관성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안 좋고 관한테도 안 좋은 형태. 그래서 혁명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잘 돌아가는 데는 혁명이 필요 없는 거죠. 잘 돌아가는 데는. 그래서 또 이제 사회를 보는 거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민주 정권이 들었을 때 그 전에 상관들이 운동권이었을 거 아니에요. 새로움이니까. 관을 깨려고 했으니까. 민주 정권이 딱 들었었어요. 그래서 민주 정권에서 주류를 잡은 사람들은 일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류를 못 잡은 사람들이나 주류를 잡았는데 내가 책임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재나 관이 강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더라? 흔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흔들어서 뛰쳐나간 게 전에 말씀드린 김모 지사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문제는 상관이 아닌데 상관인 것처럼 한 애들이 많아요. 이게 진모 씨 같은 사람들. 그죠? 상관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박사도 땄을 거고 어떻게 하든 좋은 자리에 가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 뭐 지금 뭐 정의당 쪽 사람들, 그 다음에 민노총이나 그 관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진짜 상관을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었으면 여기 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못 가요. 제대로 된 제도권이 아니면 정치권에 못 들어가는 게 뭐다? 제대로 상관을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짜 상관이에요, 가짜 상관. 흉내낸 거죠.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식신인데 관이 뭐 평관 같은 게 좀 강하거나,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식신인데 편제나 이런 게 좀 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남 하는 짓 따라하고 까는 거 따라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못 가고 튕겨져 나오는 형태,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생기죠. 근데 들어갈 때 이게 상관들은 실제 끝까지 자기 상관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그걸 쳐야 되잖아요. 제대로 하나 탁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건 제대로 만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죠? 이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정권이 또 바뀌어버리면 또 다시 무너지는 형태 될 거니까 그 상관성들은 아직 그 상관성을 계속 꿈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 대통령 같은 분이나 유시민 장관 같은 분이 이거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부터 계시던 분인데, 그죠? 지금 제대로 하나 만들어 보시는데 못 만들면 또 어떻다? 그 분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상관들이 제대로 한번 잡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잡기 위해서 계속 이거를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관 아닌 것들이나 이미테이션들은 어떻다? 치다 빠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상관이 아닌 사람들의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한번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보고 싶다? 진짜로 이 사람들이 깨는 걸 보고 싶어요. 깨려고 노력하는 거죠. 잘 안 깨지니까. 관이라는 게 제대로 틀이 잡히면 잘 안 깨지니까. 그러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상담해 드리는 분야가 실제로 보면 뭐 뉴스에 나오는 분야에 거기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러면 지금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 지금 제일 고생하시는데 그런 쪽 보면 실제로 한 분이 계속 수장을 맡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데가 잘 없을 텐데 계속 수장을 맡고 계속 가고 계시니까 그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올라서려면 또 더 나은 분이 또 나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 뭐 그분보다 더 나은 분이 안 나오셨대요. 질병관리본부 뭐 정영경 본부장님입니까? 그분보다 더 나은 분들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한 명을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다른 이렇게 뭐 복지부 쪽에서 쳐다보고 정부 쪽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런 지금 현재는 할 수 없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계속 새로운 사업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저런 조직 하나가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질병 체계 같은 거 완전히 잡히는 대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또 들어보면 정말 이게 엄청난 걸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코로나보다 더 나은 이런 더보다 더한 질병이 와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아이템들을 계속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도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읽어보시면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독특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독특하니까 그거에 인해서 새롭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연예계에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말 좀 한다, 글 좀 쓴다, 춤 좀 춘다 이런 게 새로운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다? 그 새로움에 끌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고 제일 밑에 비슷한 글을 써놨는데 이들 상관성이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까고 그렇죠?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서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상관은 이렇게 자기 밑은 챙기는 형태, 기득권은 까는 형태인데 진짜 상관들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아니면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약자 편에 쓰는 듯 해서 인기를 좀 얻고 이 인기를 얻으면 어떻다? 돌변하더라고요. 그죠? 그거하고 그러니까 진짜 상관과 가짜 상관을 구분해야 되는데 저는 보면 딱 보여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이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하시면 보입니다. 보이는 이유도 너무 쉬워요. 보이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능력자여야 된다. 능력자. 상관들은 대부분 능력자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아닌데 상관이 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 쟤는 뭐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기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 갈 것이다. 진짜 똑똑한 놈이 그 고졸의 돌대가리 총장 따라가가지고 교수 한 번 시켜줬다고 감사하면서 그런 짓은 안 하죠. 진짜 상관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상관이 과다하면 허영심이 강하다. 이런 거 너무 과다하니까 생기는 문제죠. 그러니까 허영심이 강한데 어떠냐면 택도 안 되는 걸 막 하고 다닙니다. 택도 안 되는 거. 이상한 거. 그죠? 너무 새로운 거. 이런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 입도 가만 못 있어서 비밀도 잘 못 지킨다. 그죠? 상관이가 자꾸 뽐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저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밝히고 다니면서 자신의 감정을 세뇌시키려고 하고요. 또 반항적인 기질 이런 게 강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상관이 너무 강한 사람은 그냥 어디 밖에서 혼자 살아요. 너무 강한 사람들은 혼자 삽니다. 또 이게 너무 강해서 사주의 상관이 너무 강하면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도 뭘로 되더라? 상관으로 되더라. 새로운. 그렇죠? 이게 사주의 상관이 있으면 천관에 있으면 무형의 상관.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교주가 되려면 무형의 상관이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천간에 있으면 교육, 종교, 창작, 예술 분야에서 지지에 있으면 유형의 상관. 그래서 주로 키운 분야인데 새로운 걸 키웁니다. 전혀 새로운 거.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라마 이런 거 갖다 키우고요. 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라마 이런 거 갖다 키우고 또 뭐라? 뭐 이런 거 갖다 키우고 알파카 같은 거 갖다 키우고 알파카가 무슨
박한 줄 알았는데 박하가 아니고 뭐더라? 이게 동물 이름이고 털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것 같은 피부예요. 염소 키우면 될 건데 흑염소 키우면 그 뭐 팔아먹으면 돈 되는데 괜히 양을 키워요. 쓸모가 없죠. 그런 형태. 그리고 보통 식신이 음식 장사를 하면 얘는 주식류라고 하거든요. 밥 되는 거 주식류. 그런데 상관은 뭐라고 한다? 디저트류라고 한다. 디저트류. 그죠? 상관 디저트류. 요런 것도 독특한 거죠. 독특한 거. 요런 것도 자꾸 관찰해 보시면 보입니다.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이런 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봅시다. 이게 상관이 연주에 있을 때는 이게 옛날 책에는 귀한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집안 가세는 이미 기울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연예계에 보면 이런 소녀 가정들이 많잖아요. 소녀 가정. 소녀 가정. 그러면은 사주가 여기 상관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상관이 있거나 이런 형태의, 아니면 상관운이 흐르거나 일대운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문화예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연예인들 보면 무슨 누구는 노숙을 했다고 하고 누구는 데뷔하기 전에 알바를 했다고 하고 집이 못 살아가지고 부모님 다 이혼하고 집도 절도 없고 할머니하고 살았고 전부 다 뭐다? 상관성의 자격력. 그죠? 그런데 이 상관성으로 어떻게 하더라? 일어나더라고요. 그 분야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문화예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집안 자체는 뭐다? 안 좋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안이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집안이 좋으면. 그래도 공부 안 하겠죠?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는 문화예술 새로운 걸 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공부 안 하겠죠? 그죠? 이건 같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보는 거죠. 제일 안 좋은 사람은 상관성이 강한데, 지가 이렇게 두각도 못 내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읽을 때 50명 중에서, 이렇게 읽는 거죠. 51만 8,400가지 중에서 50명이 같은 사주면, 여기가 25명, 1명, 50명 치면은, 이렇게 있어서, 뜰 가능성은 50% 정도 보고, 50%.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질 가능성은 50%에서 25% 정도 보시면 대충 맞습니다.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거 하고 삽니다. 이것도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특성과 여러분이 실관을 통해서 관찰한 게 쌓여야지 제대로 된 감명이 가능하신데,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물어보시면 됩니다. 월주에 있으면 아주 강한 능력인자, 스마트하기 때문에 뭘 해도 누구도 앞서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쟤도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건데, 상관이 강한 애들은 식신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양한데 관심이 분산이 돼요. 이 관심이 분산이 되는 게 과거의 암기 위주의 공부, 지금도 암기 위주의 공부지만 지금 이름하여 수시로 대학 갈 때 가기 때문에 조금 덜 해는졌지만 그래도 최저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체제는 아시죠? 체제 점수, 수능 체제 점수도 맞춰야 되고 해야지 좋은 학교 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관심이 분산됐을 때 좋은 대학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신상관 있는 애들한테는 제가 부모님들이 혹시 제가 오거나 그러면 제가 기업사주 보는데 회사 사람들 보는 게 자기 자식들은 봐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돈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짓 하기 때문에 사주지 마세요. 그러면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고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월주에 있으면 월주 자체에 이게 상관이 존재하게 되면 직업 자체를 관에 들어가는 직보다는 관에 안 들어가는 직이 많겠죠. 보통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뭐 들어가는 학교를 들어가는 대학 같은 경우를 뭐 간혹 말씀드려요. 이 사주는 어떤 데 많이 들었나 막 말씀드리는데 보통 여기 상관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 할 대학이 뭐냐면 관이 강한 대학에 들어가면 고생해요. 한국에서 관이 가장 강한 대학교는 어디입니까? 서울대. 두 번째 고려대.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성균관도 좀 세고요. 그냥 계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근데 졸업생들한테 말하면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뭐 육사 이런 데죠. 그런데 이 상관 있는 사람들이 가면 졸업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고 어떤 대학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한 그러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그 대학의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죠.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재주나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이 상관성은 뭐다? 이른바 뭐 국립대 이런 데 가면은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안 가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뭐 국립대 중에서 뭐 시립대나 조금 자유로운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가능하겠죠. 뭐 한예종 이런 데는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월지에 있으면 구름을 선다 읽어보시고 일지에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일지에 상관이 있다. 예. 일지에 상관이 있다는 말은 자기하고 사실은 이게 음양의 합이 맞는 인자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음양의 합이 맞는 인자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음양의 합이 맞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이상해도 좋아요. 확 끌립니다. 일지가 있으면 확 끌립니다. 그래서 이거 결혼 인자 자체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싫어할 수도 있다. 부모님은 다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런 인자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안쓰럽고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돈을 벌려면 한마디로 설명 가능한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설명 가능한 직업은 뭡니까? 식신상관 가르치는 거라면 한마디로 설명 교사, 뭐 학원 강사, 그죠? 가르치는 거니까 말로 영업하는 뭐 영업직 어떤 영업직인데 한마디로 설명 좀 자동차 영업 한마디로 설명 가능하네요. 상관 가졌으면 외제차 영업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거고 또 한마디로 설명 가능한 거 변호사 이런 거 한마디로 설명 가능하죠. 또 한마디로 설명 가능한 직진 쓰는 게 요리사,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잡지 않으면 뭐가 된다? 백수가 된다. 관찰해 보시면 아주 능력 있는 인자로 한 일지 상관을 가진 사람이 백수가 많아요. 이유는 빨리 인생 초반기에 자기 이런 직업을 못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지 상관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직업, 아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직업에서 월급이 나오는 일을 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벌고 있거나, 내가 영업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취미가 돼, 취미. 하고 싶은 일이 많거든요. 나머지는 다 취미. 안 그러면 다 백수예요. 이것도 관찰해 보십시오. 시주에 보면 말년까지 상관성이 강한 건 사회에 적응이 힘들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그리고 자식운이 약하다는 의미인데, 이 자식운이 약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식한테 받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주기는 줍니다. 주고 받을 게 없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튀는 거 좋아하고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뇌 관련 질환 조심해야 된다. 그렇고요. 이제 연월일시를 읽어보면 연은 천재, 그죠? 처음에 있으면 그래서 유흥에도 빠지겠죠. 지멋대로 하려니까, 그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예술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일 많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딴따라라고 불렀는데 그분들은 상관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자기한테 맞으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시고 똑같이 놀았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서 무슨 일용직이나 아니면은 누구 등쳐먹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애 때, 그러니까 청소년기 보통 한 19살까지 20살까지는 그냥 누르는 게 사실은 맞다. 지가 아주 뛰어나서 뭔가 할 재주가 정말 탁월하지 않다면 부모가 좀 귀찮아도 힘들어도 애를 눌러주는 게 그래도 월급은 이게 일지상관처럼 월급은 챙겨 먹고 살면서 편하게 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다? 언제라도 그냥 놀아버릴 수 있습니다. 백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이비 종교 하나 만들어 팍 트이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고 원에 있으면 관제구설 왜 있겠습니까? 관제구설 관을 깨니까 그죠? 법을 자꾸 어기게 되는 거죠. 관제구설 그죠? 시비 이런 겁니다. 여자 남편 근심 같은 의미입니다. 여자가 남편 근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되게 특이한데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이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지만 좋아요, 지만. 그죠? 이 남자는 자기 좋아할 가능성이 크게 없어요. 먹여 살려주니까 붙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밖으로 돌거나 아니면 백수거나 백수도 걱정, 밖으로 돌아도 걱정. 그죠? 그 말입니다. 그렇고 일에 보면 또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에 보면 자식 근심, 그 다음에 망신작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망신이라는 건 이것도 나중에 신살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 텐데 망신 제가 망할 망자 맞고요. 망할 망자 맞고 시는 그 몸신자인데 얼굴입니다. 얼굴 그러니까 얼굴을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밖에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얼굴을 보여주는 게 뭐다? 직업성이에요. 직업성. 이제 얼굴을 보여주는 직업을 가지면 잘 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에 있다면 말년에 얼굴 보여주는 직업 이런 거 선생님, 강사 이런 거 그죠? 예술가들 그죠? 요즘 좀 뜨면은 다 TV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시지의 상관 아니면 시주의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말년에 그렇게 잘 떠요. 그런 인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상관이 천간에 있을 때 뭐 사이비 교주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사주에 있을 때 사이비 교주 그런 걸로 떠요. 그리고 사이비 교주가 그냥 종교를 만들어서 교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추종자들이나 팬들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강의를 같은 걸 많이 하고 유튜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유튜브 같은 걸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면 어떻다?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렇고요. 이제 사주에 상관이 없으면 마지막입니다. 사주에 상관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주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새로워 새로운 행동을 막 하면 사람들한테 그게 뭐가 새로워 이런 소리 듣습니다. 스마트한 삶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근데 모든 사람이 스마트하게 살지는 않는 거죠. 그죠? 분명히 51만 8,400가지 안에서 사람은 이 십신에 각각 자기한테 주어진 걸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가 부러운 거죠.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부러운 거죠. 내가 안 가진 걸 가졌거나, 내가 못 쓰는 걸 잘 쓰거나 이러면 부러운 거죠. 그런 인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해서 삶에 불편한 건 없지만, 좀 스마트해지고 싶은데, 나도 좀 창의적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좀 힘들더라.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작가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예술계에 계신 분들은 좀 심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도 좀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 사주를 보면 상관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건 절대 못 따라갑니다. 대신에 얘들은 돈을 못 만들어요. 옆에 있으면서 얘들 하는 거 살짝 해가지고 돈은 당신이 훨씬 잘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상관이 운에서 올 때 보겠습니다. 대운에서 올 때. 대운에서 보면은 금전 실속이 있고 범법행위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관은 새로운 거기 때문에 돈이 돼요. 이 상관의 비즈니스는 돈은 되는데 이게 현행급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타다. 지금 제일 유명한 게 타다죠. 타다. 그죠? 타다. 지금 타다 비슷한 게 우버가 있잖아요. 우버. 그죠?
실제로 뭐 홍콩을 가면 걔들이 영어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KJ 퍼시픽 이런 거 타면은 분명히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저한테 계속 안다 막 안다래요. 안다가 뭐지? 알아들려. 분명히 제가 내가 중국 사람을 알아? 그래서 인잉글리시 영어를 말하라고 하니까 안다 이러고 안다가 뭐지? 언더입니다. 언더. 제 가방을 옆에 놔뒀는데 이륙한다고 밑에 넣으라는 말인데 그거 가지고 몇 분을 그러니까 뭘 말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홍콩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못 알아듣는 거겠죠. 모든 외국 가서 들으면 모든 게 다 새롭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홍콩에서 택시를 타거나 이러면 되게 힘든데 우버가 생기고 나서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폰에서 해가지고 결제까지 끝나면 가만히 서 있으면 와요. 앞에 탁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 주소만 딱 찍어주면 딱 여기 딱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하고 비슷하죠. 근데 한국 카카오 택시는 오라는데 안 옵니다. 꼭 건너편에 오고요. 꼭 건너편에 서가지고 손 흔들어야지 불법 유턴해가 되고 이러는데 걔들은 탁 갖다 대고요. 내리고 싶은데 탁 내려주고요. 가방 같은 거 있으면 지가 다 싣고 이렇게 다 해줍니다. 한국에도 제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우버는 뭐다? 한국에서는 불법. 이걸 가능하게 한 게 타다였는데 타다도 이번에 불법.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분명히 뭐는 되더라? 돈은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저걸 돈이 되니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불법이 되니까 이거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이게 상관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스타트업들이나 실은 기존의 틀하고 전혀 다른 사업, 그 사업은 언제 한다? 상관원이 들어오면 하거나 종사하거나 할 수 있거나 접하게 되거나 이런데 실제 그거는 뭐하고 많이 부딪히더라? 기존의 법질사하고 많이 부딪히더라. 그러니까 범법행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지금 법에 없는 행위, 지금 법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되니까 그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범법행위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탈세 할 수 없이 탈세를 하고 실제 상관들이 재적인 부분 그러니까 관만 깨는 게 아니고 상관은 관만 깨는 게 아니고 크게 이게 재적인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할 가능성도 좀 있지만 실제로 상관원이 오면 실속이 있고 사업도 활성하고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인연 불안한 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죠? 홀릭하죠. 홀릭하는데 그 홀릭은 뭘 안 본다? 원래 남자든 여자든 똑같지만 여자분들 인물도 보고 돈도 보고 직업도 보고 다 보는데 상관성 있을 때 딱 들어오면 어떻더라? 느낌 필이 통해. 필이죠. 필 통해. 그냥 꽂히고 나면 뭐더라? 이건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게 대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운에서 보면 소모 지출이 강하게 일어나고 내 맘대로 사업 확장하고 내 맘대로 살고 또 사업 확장이 일어나고 시비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시비도 뭐냐면 내가 너무 앞서가서 생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불법적인 부분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정인이 강하면 한해다 만다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운에서는 뭔가 확 들어오면 이게 대운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힘이 아주 강하거든요. 근데 세운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1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 비겁, 식상, 이게 인성, 이게 제 관인데 인성이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성이 나를 극하는 거니까 이 인성이 법일 수도 있고 어떤 학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성이 들어오면 이거 하려다가 머뭇대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다 만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인성이.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굳이 펼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요것도 한번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관찰해서 써놓은 걸 거예요. 그렇고요. 월운에 들어오면 이제 활동성 강화, 식신인데 조금 더 강한 그리고 이제 구슬자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독특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냥
똑똑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인해서 대인관계나 이런 거 하는 일이라는 데서 구설잡음이 생긴다. 이론에 들어오면 불법적인 일. 그래서 상관이 들어오면 뭐 그냥 뭐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 보면은 상관일에 담배꽁초 많이 걸립니다. 신호위반, 제가 신호위반 지금까지 그 수시로 따라갔는데 뒤에서 네이비로 찍어서 한번 저도 모르게 한번 찍혀서 제가 6개월 후에 찍힌지도 모르고 6개월 후에 낸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신호도 절대 안 믿습니다. 차선 그때는 그 차선 위반이었는데 그 우회전 차선위에서 좌회전을 하나에서 했는데 앞에 차가 밀려서 잡히는 걸 했는데 저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요. 그런 걸 엄청나게 조심합니다. 그러면 안 당하니까 조심하는데 아닌 분들은 대부분 딱지 끊겼을 때 보면 평관 아니면 상관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역시도 제가 상관은 이거죠. 상관은 개죠, 개. 대표인자가 그죠? 상관의 대표인자는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 일간 아니면 개 자체의 가진 것과 상관의 작용력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상관 자체가 개하고 닮았지만 실제로 보면 상관이 목일 수도 있고 오행 22가지 다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간에 따라서 상관을 어떻게 쓰느냐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실 겁니다. 예, 그러면은 상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사실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에 관한 관찰이 일반적으로는 상관에 관한 관찰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신 설명이 이만큼 하고 그거보다 강하다 상관 이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상관이 더 중요해요. 식신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상관을 항상 관찰하는 능력, 노력을 하셔야 되고, 비견급제에서 급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급제 안 중요했는데, 옛날에는 상관 안 중요했는데, 지금은 급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급제도 계속 관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견이든 상관이든 그러니까 급제든 상관이든 관찰을 하시려면 비견과 식신의 기본적인 작용력을 아셔야지 더 디테일한 관찰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 분도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